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가진 것 없고 못 배웠다고 나를 무시하며 결혼을 반대하더니 어느 날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가 남편 절친의 약혼녀라는데 주제 파악시켰어요. 란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갓돌 지난 아들을 둔 새댁인데요. 남편에게는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얼마 전에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면서 저희 집을 방문했었어요. 그 남편 절친의 이름은 박정수입니다. 남편의 절친 4인방 중에 한 사람인데 결혼하겠다고 선언한 이후로 제일 먼저 친구들에게 인사시키겠다고 하면서 저희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 4인방 중에서 저희 남편이 제일 먼저 결혼한 거라서 제가 어린 아들 때문에 바깥 출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저희 집으로 초대했었습니다. 남편과는 연애 때부터 자주 봤던 남편 친구들이라서 손님 같지는 않았고 편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정수 씨가 결혼하고픈 여자를 처음 저희들한테 선보이는 자리라서 나름 음식 준비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친정엄마 찬스를 좀 썼었네요. 정수 씨가 결혼할 사람이면 자주 보게 될 사이인데 잘 보이고 싶었어요. 남편을 통해서 들은 정수 씨의 약혼녀에 대한 정보는 보통보단 잘 사는 집딸이고 엄청 정수 씨를 마음에 들어해서 예비 장모님의 사랑이 극진하다고만 들었었네요. 약혼녀에 대해서 말을 아끼더래요. 그래서 무척이나 궁금했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점심이었어요. 전날에 친정엄마가 밑반찬이나 갈비를 재워주고 가셨고 남편 친구들이 회를 떠와서 상차림은 푸짐했습니다. 남편의 다른 친구들도 일찌감치 와서 우리 아들을 봐주기도 하고 저를 돕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주말 휴일이니 마음 편하게 오늘 기분에 따라서는 저녁 늦게까지 술도 마시고 재밌게 놀 생각에 신이 났었네요. 정수 씨와 전날에도 직접 통화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미란 씨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성격은 좋은 것 같은데 미란 씨처럼 예쁘지는 않습니다. 미모는 안 보고 결혼하려고 해요. 라고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안 예쁘면 정수 씨가 결혼하려고 했겠어요? 라고 했었죠. 성진 씨 말로는 엄청 예비 장인과 장모님의 사랑이 대단하다고 하던데요. 축하해요. 어떤 분인지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정수 씨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랑 미란 씨가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할 테니까 잘 봐주세요. 라고 했어요. 남편은 친한 친구인데도 연애를 감쪽같이 숨기고 서프라이즈처럼 짠 하고 결혼 선언한 정수 씨를 몹시도 못마땅해 했었죠. 우린 연애 때부터 남편 친구들한테 다 오픈하고 결혼했었는데 말이죠. 정수 씨는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뒤로 줄곧 홀어머니와 어렵게 지내왔다고 들었습니다. 천성이 착하고 순해서 곁길로 눈길 한 번 안 주고 고생하는 홀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빨리 돈도 많이 벌고 싶어 한다고 했었죠. 정수 씨의 어머니는 시장에서 분식점을 하고 계시는데 말끝마다 장가도 빨리 가서 어머니를 편하게 모시고 살고 싶다고 했었어요. 저도 정수 씨 어머니를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참 정이 많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아들의 친구들이면 모두 다 아들이다라고 하셨던 분이셨고 열심히 밥 한 끼 따뜻히 해서 먹여서 보내려고 하시곤 하셨습니다. 정수 씨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기업체에 취직을 했지만 뜻이 맞지 않아서 다시 법무사 시험을 준비할 때도 정수 씨의 어머니 생신 때 모두 함께 찾아가서 케이크에 불도 켜드리고 오기도 했습니다. 남편 말에 의하면 정수 씨가 딱히 다른 가까이 지낸 친척들도 없어서 정수 씨와 정수 씨 어머니가 외롭게 지내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갑작스럽게 결혼하리라고는 예상치 못한 터라서 다들 놀랐었는데 오늘 어떤 여자분이 정수 씨의 약혼녀일까 하고 다들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정수 씨가 저희 집으로 약혼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후레지아 꽃을 하나름 들고 왔더군요. 남편이 먼저 맞이해서 거실로 들어오는 정수 씨의 약혼녀에게 모두들 시선이 꽂혔습니다. 정수 씨가 김은희라고 소개를 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저는 눈을 다시 비벼서 쳐다봤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남편의 다른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분명히 그 여자가 맞았어요.
세상에 이럴 수도 있나 싶었어요. 하필이면 정수 씨의 약혼녀가 그 못돼 먹은 여자라뇨. 기가 막히더군요. 제가 놀래서 큰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가 저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갑자기 뒷걸음질 치더니 엄청 당황해 하더군요. 아니, 미란이 언니가 여긴 왜? 그래서 남편이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였어요? 하고 번갈아가며 쳐다보는데 제가 엄청 인상을 찡그리자 다들 놀랐습니다. 제가 정수 씨한테 그랬었죠. 정수 씨가 말한 그 약혼녀가 맞아요? 라고 물었더니 왜 그래요, 미란 씨? 라고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는 표정 연출을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동명이인인 줄로만 알았는데 여기 김은희 씨인 줄 알았으면 절대로 초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이왕 오셨으니 식사하세요. 라고 했어요. 완전 굳은 표정으로 말을 하자 김은희란 그 여자도 안색이 돌변하면서 그러더군요. 미란이 언니인 줄은 저도 몰랐어요. 라고 중얼거리듯이 있었는데 여전하더군요. 다들 내가 정수 씨의 약혼녀와 아는 사이라는 것에도 놀랐지만 부담스러운 그 육중한 몸매에도 놀라지 않을 수 없어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쩜 저렇게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지 놀랍기만 하더군요. 김은희는 고도비만 환자였어요. 초고도까지는 아니었어도 누구나 눈에 띌 정도로 뚱뚱했습니다. 어떻게 정수 씨가 저렇게 여자란 매력은 하나도 없는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정수 씨가 저에게 어떻게 아는 사이냐며 묻길래 제가 그랬어요. 저는 사귀던 남자친구의 여동생이었어요. 결혼까지 생각했었던 남친이었는데 여기 김은희 씨가 갈라놨었죠. 그냥 갈라놓은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농사꾼이라느니 구질구질하게 산다느니 하면서 우리 친정집이 못 산다고 대놓고 무시했어요. 라고 했어요. 허참, 어떻게 정수 씨가 이런 여자와 결혼한다고 하다니. 저는 미안하지만 축복해 줄 수 없네요. 미리 알았다면 초대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라고 했더니 제 남편이 옆에서 난리였어요. 자기야, 왜 그래? 그래도 정수는 약혼녀인데. 어쨌든 오셨으니 지난 일은 서로 좋게 풀어가면 됩니다.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김은희란 여자는 이게 웬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거야? 란 표정으로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정수 씨가 심하게 제 눈치로 살피자 제가 일단 식사를 마치고 보자고 하고선 저는 국을 뜨러 갔습니다. 기분이 정말 뭐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울 만큼 잡쳤다고나 할까요? 내가 미친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애를 위해서 이렇게 어제부터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나 싶어서 국이고 뭐고 다 싹 다 엎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일이 다시 떠오르는데 감정이 제어가 되질 않더군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좀 참으라고 하면서 되도록이면 좋지 않았던 일이 있더라도 정수를 위해서 참으라고 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그랬어요. 노력 중이니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 라고요. 저도 모르게 생각지도 않게 잊고 있었던 그 옛날 일을 떠오르게 하는 김은희를 보자마자 신경이 날카로워졌어요. 남편을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남친은 캠퍼스 커플로 시작해서 꽤 오랫동안 사귀었어요. 제가 직장인 먼저 취직해서 한턱 쓰겠다고 하던 날에 자기 동생이라며 김은희를 처음 소개시켜 주더군요. 여자친구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했었다고 여동생에게 말한 모양인지 엄청 올케 언니 될 사람 소개시켜달라고 했다네요. 아마도 먹성이 좋았던 김은희가 작정하고 얻어먹겠다는 심상 같았습니다. 미리 여동생을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어요. 막상 김은희를 보고서는 그 거대한 몸매에 놀랐었죠. 창피한 줄 모르고 소고기 먹고 싶다며 초면에 한우 고깃집으로 가자고 미리 식당도 정해서 그리로 가자고 하더군요. 그때 전 남친은 절대 안 된다고 거절하는데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저는 초면에 먹으면 얼마나 먹을까 해서 오랜만에 한우고기 먹어보자고 하고 원하는 식당으로 찾아갔었죠. 그때 남친이 그러더군요. 저거 워낙에 먹성이 좋아서 너 각오해야 할 거야. 내 말을 들었어야 했어. 라고 했어도 먹으면 얼마나 먹겠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끝도 없이 고기를 시키더군요.
아예 제 눈치를 하나도 보지 않고 날 잡은 듯이 제일 비싼 부위부터 해서 종류별로 다 시켜놓고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먹어대는데 그런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 거대한 몸매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자꾸 머문데도 별로 창피하지도 않았어요. 초면인 오빠의 여자친구한테는 관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혼자서 줄기차게 고기를 열심히 먹더니 잘 먹었다며 다음에 또 보자고 하고는 휑하니 가버리더라고요. 좀 특이한 여동생을 뒀다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그때 남친이 미안했었는지 제가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남친 부모님이 주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버렸더라고요. 남친이 아직 취업하지 않은 상태라서 기녀이 사용하라고 주신 부모님의 신용카드였었죠. 제가 취업 기념으로 한턱을 쏘겠다고 했던 자리였던 터라서 다시 카드 취소하고 제 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초면에 자기 여동생이 비싼 한우고기를 너무 많이 먹은 터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기념으로 커플 반지를 소박한 걸로 하자고 했어요. 그때 한우고기집에서의 결제 금액은 꽤나 많이 나왔을성 싶었는데 전 남친이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잊고 있다가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인가 어느 날 제 폰에 전화가 울렸어요. 그때 마침 막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였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웬 여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란이 언니, 해도 너무하네요. 감히 오빠 돈으로 고기 사준다고 생색내다녀. 내가 그렇게 등신처럼 보여요? 어떻게 우리 엄마 카드로 결제할 수가 있어요? 라고 했어요. 처음엔 누군데 막무가내로 소리부터 지르나 싶었는데 전 남친의 여동생이었습니다. 변명을 새도 없이 내뱉고는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참 어떡하나 싶어서 곧바로 전 남친에게 전화했더니 신경 쓰지 말라고만 했어요. 자기가 말을 잘 해놓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해 없도록 말 잘해달라고 했었죠. 자기 여동생이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연락처를 가르쳐줬는데 글쎄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다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친과 통화를 끝내고 또다시 전화가 울려서 받았어요. 나 민우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민우한테서 미란 씨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었는데 듣던 말과는 아주 딴판이네요. 한두 푼도 아닌 돈을 우리 민우한테 결제시켜 놓다니 완전 경험 없는 아가씨네. 우리가 모르고 넘어갈 줄 알았나 보죠? 내가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우리 민우한테 또 그 짓거리 할까 싶어서 짚고 가니까 다음부터 또 그러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재수없네 하고는 끊어버렸습니다. 정말 기분이 더러웠어요. 그래서 발신전화로 다시 걸었습니다. 민우 어머니, 전화를 주셨으면 상대방의 답도 들어봐야지. 그렇게 끊으세요. 제가 마치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전혀 그렇지 않고요. 민우 씨가 제 뜻과는 상관없이 결제한 겁니다. 일단 민우 씨와 통화해보세요. 전 이만 끊겠습니다. 라고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아까 전 남친의 여동생과 어머니가 돌아가면서 전화가 계속 울렸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친에게 톡으로 어머니한테서도 전화가 왔었다고 빨리 통화해보라고 했었는데 한참 만에 전화 온 전 남친이 저에게 오히려 엄청 화를 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넌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함부로 했니? 엄마가 완전 화났잖아. 라고 했어요. 너무 황당해서 내가 어쨌는데 뭐라고 그러셨는데? 라고 했더니 그러더군요. 우리 엄마 웬만해선 잘 화내시는 분이 아니야. 내 동생 말로는 네가 우리 엄마한테 큰 소리로 야단치듯이 했다면서. 그러지 말아라. 엄마가 화나서 나하고도 말도 하지 않으시겠대. 하고 끊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있는 나를 두고 갖고 노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톡으로 그런 적 없고 여동생이 모함한 거라고 했었죠. 그런 뒤로 한동안 둘 사이에 다투기도 하다가 결국엔 전 남친이 오해를 풀면서 사과하면서 일단 그 일은 끝이 났지만 그래도 전 남친의 여동생이 직접 사과하진 않은 상태로 넘어갔습니다. 그 후로는 전 남친의 여동생과 만날 일이 없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 남친이 청혼을 했어요. 그런 후에 전 남친의 부모님께도 저와 결혼하겠다고 말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얼굴 한번 보자고 하셔서 집에 데리고 오라고 하셨대요. 남친 집에 처음으로 간 날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날은 비싼 한우고기 세트로 선물을 들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전남친의 여동생이 첫마디가 어이없었어요. 어머, 이 비싼 한우 고기를 설마 우리 오빠 카드로 산 거 아니죠? 라고 막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전남친이 미쳤냐? 너 말 조심해 라고 제지시켰는데 전남친의 어머니가 그러더군요. 한 번 그랬는데 두 번 그러지 말란 법이니? 한우고기 사오면 뭐하니? 또 내 아들 돈으로 생색낼지도 모르는데 은희가 틀린 말 하지 않았구만. 안 그러냐? 라고 전남친을 쳐다보면서 마치 네 카드로 산 것 아니냐는 식으로 말을 하셨어요. 남친은 제 눈치를 보면서 엄청 당황해하면서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걱정 마. 내 카드로 결제 안 했으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한우고기 사건이 언제적 일인데 아직까지 기억하고 이런 말을 하다니 남친 집에 들어서자마자 기분이 잡쳤어요. 못 올 때를 온 것 마냥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표정관리 유의하면서 최대한 감정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전 남친의 아버지는 바쁜 일이 있어서 계시지 않았고 남친의 여동생과 어머니만 있었어요. 저를 위해서 음식 장만은 전혀 하지 않은 눈치였고 그때서야 남친이 식사 준비했냐고 하니까 남친 여동생이 그러더라고요. 번잡스럽게 사람 하나 오는데 무슨 식사 준비야. 엄마를 그렇게 부려먹고 싶어? 라고 하더니 한참 뭘 먹을까 하고 고민하더니 엄마 우리 오빠 여친도 오고 했으니까 해물찜 하나 배달시켜 먹자 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남친에게 그러더군요. 오빠 괜찮지? 해물찜 대짜로 나오는데 여기 유명한 집이야. 내가 배달시켜 먹으려고 찜해놓은 집이니까 믿고 먹어도 되는데 어때? 라고 묻고는 저한테는 그러더군요. 미란이 언니 그때 한우고기 우리 엄마 카드로 계산했으니까 이번엔 언니가 계산하세요. 뭐 몇 푼 안 되니까 괜찮죠? 라고 하면서 또 그 한우 사건을 꺼내더라고요. 그러자 전 남친이 여동생을 긋고 말리면서 미쳤냐고 손님한테 무슨 짓이냐고 야단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알았어요. 제가 해물찜 계산할게요. 카드 결제한다고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 남친이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김은희가 나서서 직접 제 카드를 달라고 하면서 또 못 이긴 척하고 오빠가 결제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 남친이 굳고 말리는데도 제게 제 신용카드를 달라고 손을 내밀었어요. 제가 바로 꺼내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우습게도 해물찜만으로는 허전하다면서 피자 한 판 더 주문하자더니 대답도 듣기도 전에 주문해버리더군요. 4인분인데 해물찜 대짜에 피자 한 판까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육 보쌈 맛있게 잘하는 데가 있다면서 보쌈 대짜를 또 주문하더라고요. 저한테 묻지도 않고 주문하길래 자기 신용카드로 결제할 줄로만 알았습니다. 전 남친이 그 많은 걸 누가 먹은다고 주문하냐고 취사라고 했는데 막무가내였어요. 모처럼 오빠 여친도 왔는데 해물찜 하나만 넣고 먹기는 아쉽고 보쌈을 시키면 맛있는 김치도 따라오고 비빔 막국수도 먹을 수도 있고 좋잖아 라고 했어요. 전 남친의 어머니는 그러던지 말던지 하면서도 적당히 주문하라고만 하시더군요. 그리고 음식이 배달 오기 전에 이것저것 저에 대해서 물으셨어요. 민우랑 캠퍼스 커플이었다고 익히 들었다만 민우가 다닌 같은 학교 나온 거는 맞니? 요새는 하도 애들이 학력도 숨긴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라고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은희가 그러더라. 요새 젊은 애들은 어른들 우습게도 속인다고. 설마 네가 그런다고는 생각지는 않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보는 거다 라고 하시니까 전 남친이 듣고 있다가 그랬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내가 미란이랑 몇 년을 사귀었는데 그런 말을 해 라고 했더니 대번에 그러셨어요. 녀석아 너는 여자 얼굴 반말한 거에 반해서 함부로 자기 신용카드도 여친한테 넘겨준 것이 제정신이냐? 네가 제대로 볼 줄 아는 게 있겠어? 라고 하시는데 정말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입을 꼭 다물고 일단 참아보자고 했었죠. 오늘은 초면이니까 어쩌나 보자 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냐고 물으셨어요.
사실 그대로 시골에서 농사도 지으면서 양봉과 버섯 재배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이 꺼지도록 한숨을 내쉬면서 그랬습니다. 그럼 농사일이 바쁘다고 틈만 나면 우리 아들 부려먹겠네? 라고 했어요. 전 남친을 쳐다보면서 너 혹시 지금도 속없이 농사 도우라고 불려다니는 것 아니니? 라고 물었어요. 아니야 엄마. 우리 장인어른이 크게 하셔서 다 사람 써서 하시지 나까지 부르건 하진 않으셔. 라고 했습니다. 뭐 농사가 크게 하나마나 거기서 거기지 무슨 대단한 거라고. 라며 빈정거리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옆에서 전 남친의 여동생이 한마디 거들더군요. 어머 생각만 해도 끔찍해. 내 친구 중 하나도 자기 집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기계로 다 한다고 해도 얼마나 힘든데 오빤 고생길이 환하네. 여자가 날씬하고 이쁜 것만 보고 장가가려고 하다니 정신 차려 오빠야 라고 빈정거렸어요. 저는 정말 무안했습니다. 여기 왜 오라고 했는지 기가 막혔어요.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시긴 하지만 한 번도 떼학볕에 나가서 일 시킨 적 없었고요. 더더구나 제 남친을 한 번도 불러서 농사 도우란 말 해본 적도 없었어요. 대량으로 특용 작물로 버섯 재배를 하셔서 인터넷 판매로 전국으로 대량 판매하셨어요. 나름 자부심을 가지면서 열심히 일하고 계셨는데 그런 부모님의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해물찜이 도착했고 전 남친의 여동생이 엄청 신이 나서 음식을 받아오더니 내게서 가져간 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돌려주지 않더군요. 배달된 음식에 환장을 한 듯 보여서 가만두고 봤더니 그새 피자와 보쌈이 차례대로 배달되었는데 기가 막히게도 모두 다 제 신용카드로 결제해버리더군요. 그때서야 제 신용카드를 돌려주더라고요. 전남친이 계산을 하려고 나가려고 하니까 그 육중한 몸으로 전남친을 밀치고는 제 카드로 결제해버렸어요.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전남친과 그 여동생이 실랑이를 한참이나 했었는데 전남친의 어머니는 그걸 보면서 그러더군요. 누가 내면 어떠냐. 그만둬라. 은희가 맺힌 게 있어서 그런 건데 벌써 자기 여친이라고 감싸고 돌기는 이라고만 하고선 전혀 저에 대한 배려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 남친의 여동생은 완전 신이 나서 흥얼거리면서 배달 음식으로 상 하나가 가득 채워졌는데 무척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없는 집 딸도 아닌데 왜 저렇게 남의 돈으로 차린 잔치에 행복해야 할까 싶었습니다. 전 남친 집은 꽤 잘 사는 편이었어요. 전 남친의 아버지는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셨어요. 재벌만큼은 아니었어도 돈만큼은 남부럽지 않을 만큼은 마음껏 쓰고 산다고 들었는데 전 남친의 여동생이 하는 짓을 보면 정말 걸뱅이 딸처럼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고도비만이라서 별짓을 다해서 다이어트를 시도해봐도 매번 실패한 거였겠죠. 그 많은 음식들 앞에서 황홀해하는 전 남친의 여동생을 보니 입맛이 딱 떨어지고 오히려 그것을 보고 있는 제가 더 입덧하는 것처럼 속이 메스꺼워서 도저히 입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있는 집이면 뭐합니까? 좀 잘 사는 집이고 떵떵거리고 사는 집이면 뭐합니까? 저렇게 모니가 쌍으로 품위가 바닥을 치고 있으니 우습더군요. 제가 잘 먹지 못하자 전 남친이 소접시에 따로 해물찜을 덜어주었어요. 그걸 보던 전 남친의 여동생이 저에게 또 한 방 날리더군요. 미란이 언니, 난 같이 밥 먹을 때 깨작거리는 사람들이 제일 싫더라. 먹으려면 먹고 말면 말아야지. 지금 내숭 떠세요? 오빠가 떡 먹여줘야 해요. 옛말에 먹는 걸 보면 복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안다고 했어요. 라고 했어요. 딱 보아니 복달아나게 생겼네요. 엄마 안 그래? 미란이 언니, 혹시나 제가 언니 돈으로 이 맛있는 음식들 주문했다고 불만이세요? 미래의 신의 될 사람인데 이 정도도 아까운 건가요? 자신이 없으면 오빠를 포기하시던가요. 저는요 미란이 언니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라고 했어요. 저는 우리 오빠가 결혼하는 건 반대예요. 단념하시죠? 혼남이고 돈 많은 집의 아들이라서 우리 오빠랑 결혼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오빠가 아까워서 시골에서 농사하는 집에 딸에게는 장가 못 보내니까 단념하세요. 안 그래요, 엄마? 라고 하면서 전남친의 어머니를 쳐다보는데 정말 어이없게도 전남친의 어머니는 피식 웃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맹랑한 말에 전남친도 화를 내며 입 닥치라고 하는데 그런 전남친에게 그만하라며 흘기면서 말하는 전남친의 어머니를 보니 아예 오늘 작정한 듯이 보였습니다. 정말 불쾌하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젓가락을 가만히 놓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렇게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부르지 않고도 결혼을 반대한다고 했으면 제가 알아들었을 텐데 괜히 아까운 한우 고기를 여기다 버리다시피 했네요. 민우 씨는 저에겐 이 난리를 치고도 반대하는데도 탐이 날 만큼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몸소 나서서 반대하는데 못 알아듣진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민우 씨 어머님이나 여동생분, 거울을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천박해 보이는지 부끄러운 줄 아세요. 라고 하며 전남친한테 그랬습니다. 너도 보다시피 이렇게 쌍수 들고 우리가 결혼하는 거 반대하는데 너랑 헤어져야 할 것 같다. 네 동생 먹성을 보니 끔찍하다. 평생을 우려 먹으려고 할 텐데 내가 미쳤니? 라고 말하고 나와 버렸습니다. 등 뒤로 엄마, 쟤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하면서도 계속 처먹느라 여념이 없었고 전남친의 어머니는 못 배운 집 딸 티낸다고 시부렁거렸습니다. 민우 씨는 난감해하며 미안하다며 따라 나오는데 뒤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 길로 나와서 제 차로 바로 와버렸습니다. 그대로 연락도 하지 않았고 받지도 않았었고 톡도 차단해버렸습니다. 오랜 기간을 사귀었어도 단번에 정이 떨어진 것에 제 자신도 매우 놀랐습니다. 결혼을 반대하면 좋은 말로 얼마든지 고상하게 할 수 있었으련만 얼마나 제가 싫었으면 저런 몰상식한 방법으로 떨어져 나가기를 바랬나 싶어서 참 상처가 되었었어요. 전화도 톡도 아무것도 반응을 하지 않자 전남친은 거의 미친 듯이 회사로 집으로 쫓아다녔습니다. 자기 엄마와 여동생을 용서해달라고 했고 절대 헤어질 수 없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전남친의 엄마와 여동생이 직접 와서 용서를 빌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겠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잘못했다고 메시지 한 번 오지 않았었고 찾아온 적도 없었어요. 한동안 저를 찾지 않더니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찾아와서 그러더군요. 전남친의 엄마와 여동생과는 인연을 끊겠다고 하면서 다시 받아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었죠. 내가 미쳤니? 네가 네 식구들과 인연 끊고 온다고 하면 감동할 줄 알았나 보네. 나는 뭐 감정이나 이성이 없는 인간인 줄 아니? 우리 집보다 돈 좀 있다고 거들먹거리는 네 식구들 보니까 너도 알만하더라. 미안하지만 네 식구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너랑 결혼 못하겠으니 더 이상 애원하지 마라. 우리 부모님도 없이 사셨어도 적어도 품위를 지키시는 분들이셨어. 돈에 환장해서 천박한 집안에 시집 보내시지는 않아. 라고 말하고 그대로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위에 남친과 헤어졌음 말리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물론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전 남친을 떼어내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소개받은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마침 그도 오랫동안 사귀었던 여친이랑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터라서 우리는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서로 헤어졌던 전 연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 남친이 주변을 맴돌고 있었던 터라서 일부러 매일 만나고 함께 있는 시간을 자주 가졌습니다. 남편과 매일처럼 만나는 모습을 멀찌감치서 지켜보던 전 남친은 결국엔 포기하고 더 이상 저를 쫓아다니진 않게 되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정말로 지금의 남편과 새로운 사랑이 싹텄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할 때쯤에서야 남편이 유명 법무법인의 대표의 아들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남편도 법무사였어요. 그 뒤로 남편과 이렇게 행복하게 아기 낳고 잘 지내고 있었고 전 남친에 대해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전 남친의 여동생이 나타나다니 참 인연이 질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정수 씨의 약혼녀가 김은이란 사실에 놀란 제가 정색을 하는 것을 본 다른 남편의 친구들도 김은이를 고운 시선으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님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는 데 보였어요. 거기에다가 정수 씨를 봐서라도 저도 입을 싹 닫고 밥만 먹여 보내자는 심산이었습니다. 이미 상다리 부러지게 갈비다 나물이다 회에다 야채 쌈까지 차렸는데 갑자기 남편이 김은희에게 그랬어요. 제 와이프가 은희씨가 오신다고 해서 정성껏 차린다고 차렸는데 실상 드실 게 별로 없어서 미안합니다. 제가 해물찜과 보쌈 그리고 피자 시켜드릴게요. 하고는 대답도 듣지 않고 폭풍 검색하면서 좋아하는 걸로 고르라고 했습니다. 정수씨와 다른 친구들이 무슨 말이냐며 지금 먹을 것도 많은데 뭘 또 음식 배달시키냐며 이구동성이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러더군요. 그래도 손님 대접이 그러는 게 아니지. 이건 손님 맞춤용이 아니라 우리 술상 입맛에 맞게만 차렸잖아. 은희 씨는 이런 거 좋아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 괜찮으니까 어서 고르세요. 은희 씨. 라고 했어요. 너무나 자상하고 정중히 권하는데 저는 웃음이 다 나오려는데 꼭 참고 지켜봤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남편의 친절한 피자와 보쌈의 주문 선택에 대해서 어버본 말도 못하고 있길래 남편이 한술 더 떠서 그랬어요. 괜찮습니다. 초면이지만 우리끼리인데요. 뭘 부끄러워하세요. 해물찜 대짜로 이걸로 주문해드릴까요? 라고 했어요. 남편의 그런 고남에도 괜찮다고 하는데 남편이 대충 해물찜 대짜로 하나 주문했어요. 일단 차린 음식이 있으니 주문한 해물찜 드셔보시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피자, 치킨, 보쌈, 족발이든 아무거나 말씀만 하세요. 제가 음식들 모두 다 주문 배달시키겠습니다. 라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정수 씨는 그러더군요. 미쳤냐? 이렇게 많이 차렸는데 해물찜 대짜라니. 이걸 어떻게 다 먹어? 야, 너 오버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정수 씨한테 말했어요. 야, 너는 네 약혼자라면서 너무 모른다. 은희 씨가 집밥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 안 그래, 미란 씨? 라고 저를 보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정수 씨는 어떻게 약혼녀라면서 그런 가장 기본적인 걸 모르고 있어요? 제가 은희 씨를 처음 봤을 때도 내 사람이었는데도 해물찜 대짜에 피자 그리고 보쌈 대짜를 주문했었어요. 은희 씨인 줄 알았으면 미리 주문했겠죠. 라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은희를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안 그래, 은희 씨? 여기선 내송 안 떨어도 돼요. 먹는데 앞에서 깨작거리면 밥맛 떨어진다고 했었죠? 좋아하는 거 마음껏 주문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못 먹었다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김은희가 얼굴이 노래졌어요. 그때도 제 카드로 결제해서 주문한 음식이라서인지 무척 행복해 보이던데 이번에도 맛있게 드시라고 결제해드릴게요. 그때처럼요. 말만 하세요. 라고 했더니 남편이 옆에서 그랬어요. 와우, 은희 씨가 많이 배고프시겠는데요. 우선 이 갈비부터 드시다 보면 해물찜 올 거네요. 일단 드시면서 얘기 나눠요. 라고 천연덕스럽게 말해서 너무 웃겼어요. 완전 김은이란 그 여자는 생긴 것도 뚱뚱해서 볼품 없었지만 그런대로 얼굴은 귀염성이 있었는데 완전 얼굴을 죽을 상을 하고 있으니 정말 못 봐주겠더라고요. 도대체 정수 씨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여자랑 결혼하겠다는 것인지 진심을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놓고 진실을 말하기는 어려우니 답답해서 제가 다른 방으로 정수 씨를 데리고 가서 물었어요. 정수 씨한테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저 여자 사랑하냐고요. 좋아서 결혼하는 거 맞냐고요. 그랬더니 사랑하거나 좋아하진 않지만 좀 귀엽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홀어보니 오랫동안 외롭게 살면서 친구들 외엔 친척이나 누구 하나 자기 모자를 챙겨준 사람은 없었는데 참 따뜻하게 살뜰히 챙겨줬답니다. 예비 장인과 장모님이 아들처럼 여기고 항상 반기셨고 김은희 씨도 저를 정말 좋아하고 있는데 겪어보니 외모가 그래서 그렇지 참 따뜻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어이없이 속은 거였죠. 독서실에서 공부할 때 만났던 사람이 자기 여동생이라며 소개시켜줬다네요.
전 남편이었던 거죠. 전 남편이 저랑 헤어진 뒤로 회사도 그만두고 방황하며 돌아다니다가 법무사 공부를 준비했었다는데 독서실에서 스터디하면서 만났다더군요. 전 남편은 떨어지고 정수 씨는 합격했었다고 했습니다. 쭉 지켜보다가 전 남편의 집에 가서 밥 한 끼 얻어먹었다가 전 남편의 어머니 눈에 들어서 그때부터 사위 삼으려고 가진 애를 다 썼던 모양이었어요. 고도비만인 딸을 처분할 데가 없었던지라 전 남친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거의 매일 분식점을 찾아가다시피 했었고 갖은 선물 봉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관심과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서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예비장인과 장모님은 벌써 정수 씨를 아들처럼 여기고 자동차도 사주셨고 결혼하면 집장만도 모두 해주신다고 하셨대요. 아들과 같으니 아깝지 않다면서 무척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데 참 따뜻한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수 씨는 자기 몸 하나 이외에는 내설 곳이 없는데 이처럼 사이 삼고자 정성을 다하는 부모님이라면 그 딸도 좋은 성품의 사람이려니 생각했답니다. 정수 씨 앞에서는 항상 다소곳 했었고 나름 여성스러웠다고 하더군요. 저의 전남친과 일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정수 씨가 느끼기에는 착해 보였답니다. 김은희가 시집가려고 별짓을 다 했나 보더라고요. 연애 경험도 별로 없는 정수 씨를 완전히 전남친 가족들이 합세해서 잘도 속였더군요. 저는 말해주었습니다. 김은희 씨는 결혼까지 생각했었던 전남친의 여동생이었고 아까 말한 그대로였다고 했어요. 정반대의 여자이고 그 성품은 쉽게 바뀌지는 않을 테니 주의하라고 했어요. 경제적인 전폭적인 뒷받침에도 넘어가지 말고 얼마든지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막지 말라고 솔직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다행히도 정수 씨는 제 말을 귀담아 듣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배달 음식도 도착하고 해물찜을 따로 김은희 앞에 상을 새로 두고 바로 앞에 차려주었어요. 따로 제가 정수 씨와 방에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불안하게 지켜봤는지 저와 정수 씨를 연달아 쳐다보더군요. 그렇게 저한테 함부로 말을 짓거리던 전남친의 여동생이 맞나 싶을 정도로 딴 사람처럼 다소곳이 굴었습니다. 정수 씨를 좋아하긴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상황에 박차고 나가지 않고 꿋꿋이 지키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저를 감히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한 주제에 그렇게 내게 기고만장했었나 싶었습니다. 그토록 좋아서 죽고 못 사는 음식들이 앞에 놓여있는데도 깨작거리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음식 앞에 두고 깨작거리며 밥맛 떨어진다고 했던 사람인데 별일이네요 라고 했어요. 먹는 걸 보면 다 안다고 하지 않았어요? 있던 복도 다 달아나겠네. 처면이 내 앞에서도 그렇게 복스럽게 먹더니 그새 입맛이 변했나요? 라고 말했는데도 아무 말 못하고 어색하게 앉아있는데 바보같이 보였습니다. 전 남친의 여동생이 맞나 싶은 게 웃기더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랬어요. 은희씨, 해물찜이 맛이 없어요? 그러면 보쌈 주문해 드릴까요? 말만 하세요 라고 했더니 찌꺼리만하게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만 주문시켜도 돼요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남편이 괜찮아요. 우린 편한 친구들 사이라서 이런저런 흉도 다 내놓고 지냅니다 라고 했어요. 누가 많이 드신다고 흉볼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정수야 못하냐? 해물찜 입에 안 맞으신가 보다. 보쌈은 뭘로 할지 여쭤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수씨가 미쳤어? 이렇게나 많이 먹는 사람이 어딨어? 야 그만 주문해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정수씨에게 한심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너 정말 네 여자한테 너무한 것 아니냐? 유튜브 먹방 봐봐. 여자들도 많이 먹는 사람이 있어. 자, 제가 보쌈 주문했으니까 그동안 다른 거라도 좀 드셔보세요. 아니, 피자도 주문해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김은희가 긋고 말리면서 많이 못 먹겠다고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내 앞에서는 그렇게 잘 먹더니 해물찜 대짜에 보쌈 대짜에 피자까지 끝도 없이 잘 먹더만 내 속을 떨고 그래요. 정수씨 몰랐어요? 평상시에도 이 정도로 거뜬히 먹는 사람인데 이상하네
은희씨, 정수씨가 탐이 많이 났나 보네요.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 앞에서 깨작거리는 걸 보니. 미안하지만 본 모습을 보여주시죠. 라고 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보쌈을 하나 더 주문했고 서운하다고 입맛 땡기는 맛있는 피자도 한 판 주문했습니다. 초대한 손님을 잘 대접해야 한다며 편하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음식 앞에서 그러면 복 달아나요. 은희씨가 그때 나한테 직접 해준 말 아니었어요? 그땐 내 신용카드를 달라고 하면서 그 많은 음식을 주문 배달시키더니 알아서 잘 먹으라고 배려해서 음식 배달시켜줬더니 A도 없이 깨작거리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거는 여전하네요. 라고 했어요. 은희씨, 정수씨한테 뭐 속이는 거 없어요? 다 들통날 텐데 밝히시는 게 어때요? 요새 젊은 것들은 잘 속이고 산다고 은희씨가 그랬다면서요? 우리 정수씨는 은희씨가 넘볼 만큼 그리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인성도 개떡에다 먹성도 좋아서 나중에 먹여 살리려면 허리도 휘겠고 또 얼마나 정수씨 어머니가 분식점 마신다고 무시하려는지 어른 알기를 우습게 알겠죠? 라고 했어요. 제가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하자 정수씨 포함해서 다른 남편 친구들도 눈이 동그래져서 아무 말 않고 지켜봤습니다. 제가 틀린 말 할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았기 때문에 아무도 저를 말리진 않았어요. 김은희는 속에서 천불이 났을 텐데도 순진한 척하며 잘 참고 견디더라고요.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제가 그럴 리가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주제 파악 좀 해라. 우리 아버지가 농사꾼이라서 대놓고 나를 앞에 두고 무시하더니 왜 그래? 정수씨 어머니는 분식점을 하시는데 속으로 얼마나 정수씨 어머니를 우습게 봤을까 싶은데 어디 솔직한 네 마음을 얘기해 보시지? 라고 직설적으로 말했더니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그러자 정수씨가 그러더군요. 우리 은희씨가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어요. 미란씨가 잘못 들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은희씨는 그런 말 할 줄 모르는데 안 그래요 은희씨? 라고 하니까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천연덕스럽게 모르는 일인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착하디 착한 것처럼 위장하고 숨죽이며 앉아있는데 정말 기가 찼습니다. 정수씨가 얼마나 맘에 들었으면 저럴까 싶으면서도 절대로 정수씨에게 저런 여자를 떼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바보가 된 것처럼 정수씨 앞이라서인지 얌전하게만 있더니 안 되겠는지 저에게 할 말 있다면서 저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더군요. 그러더니 방에 들어오자마자 덜변하듯이 눈을 치켜뜨면서 대들듯이 그러더군요. 너 아구리 닥치지 않으면 가만 안 둘 거야. 어디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놀려? 이 XX야. 내가 정수씨 앞이라서 얼마나 많이 참는 줄이 알고 있지? 내 한 주먹도 안 되는 것이 까불고 있어.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주 웃으면서 반갑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서야 네 본 모습이 나오네? 반갑다 김은희. 그런데 네 주제 파악이나 잘해라. 정수씨는 천박한 너와는 너무 안 어울려. 라고 했더니 그 산만한 몸짓을 들이밀며 육두문자를 날리는데 꽤나 살벌하더군요. 그러더니 정수씨와의 결혼을 반대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정수씨는 순진하고 착한 여자로 알고 있는데 더 이상 거기에다 고춧가루 뿌리면 그땐 참지 않겠다고 각오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내가 계속 고춧가루 뿌리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웃으면서 말했더니 끝까지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내 심정을 이해하겠네. 네가 네 오빠와 결혼 못하게 고춧가루 뿌릴 때 나도 너 끝까지 용서하지 않을 거라서 네 오빠랑 곧바로 헤어진 거거든. 덕분에 천박한 니네 집안 꼴도 알게 되어서 참 다행한 일이기도 해서 지금 훌륭한 내 남편을 만났지만 정수씨도 내 남편의 절친인데 그런 집안에 결혼시킬 수는 없어.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미치고 환장하겠네. 라고 하면서 계속 저한테 반말짓거리를 하면서 되들었습니다. 억지와 협박을 해서라도 정수씨와 결혼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김은희가 미란이 언니 잠깐 저랑 조용히 얘기 좀 해요. 라고 하면서 방에 먼저 들어갈 때 이때다 싶어서 핸드폰에 녹음을 켜두었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속임말을 다 하더라고요. 저는 쾌재를 부르며 김은희가 조용하게 협박성 발언을 가감없이 드러낼 때 속으로 신이 났습니다. 그러고 말하더군요. 그래,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이 혼사 성사시키려고 공들이고 있는데 매일같이 냄새나는 시장바닥에 들락거리면서 갖다 바친 선물만도 얼마나 됐는데 네가 이제 와서 파토내겠다고? 하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내가 파토내겠다면 어쩔 건데? 라고 했더니 갑자기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서 사정을 했습니다. 미란이 언니 한 번만 봐줘요. 그땐 제가 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 정수 씨가 너무 좋아요. 다들 나 뚱뚱하다고 무시했었는데 정수 씨만 그러지 않았어요. 라고 했어요. 언니한테 제가 함부로 한 거 잘못했어요. 언니 이번 한 번만 모른 척 넘어가 주세요. 네? 다음부턴 언니 앞에서 까불지 않을게요. 언니 말이라면 하늘처럼 받들게요. 라고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데 무슨 코미디 시트콤 찍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계속 그러더군요. 오빠도 언니랑 헤어지고 회사도 그만두고 방황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언니를 못 잊고 있어요. 그래서 후회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것 입장 바꿔보니 알겠어요. 언니 제가 빌 테니까 정수 씨랑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한참 그러고 있을 때 남편이 방문을 놓고 하면서 피자랑 보쌈이랑 배달 음식이 도착했다고 어서 와서 먹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에서 나왔는데 남편이 김은희 앞에 교자상 하나를 더 넣고 배달 음식을 잔뜩 차려놨습니다. 은희씨, 우리 즐겁게 먹으면서 함께 얘기 나눕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은희씨, 어찌됐건 이것도 인연인데 이왕 우리 집에 왔으니 밥 잘 먹고 가서 다음엔 또 오진 마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김은희를 배달 음식이 차려진 밥상으로 데리고 가서 따뜻할 때 맛있게 먹자고 음식을 권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한마디씩 거들며 분위기를 업시키려고 했어요. 남편과 다른 친구들이 이리저리 챙겨주니까 기분이 좋아졌는지 잘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톡으로 정수 씨한테 조용히 혼자 방에 가서 녹음 파일 하나를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눈짓을 보내자 알았다면서 방에 들어가서 한참 만에 나왔어요. 그리고 굳은 표정으로 잘 먹고 있는 김은희를 한참 쳐다보더라고요. 모두들 왜 그러냐고 한마디씩 하는데 들리지 않는 듯이 조용히 김은희 옆에 앉았다가 그랬습니다. 친구들아, 오늘 일은 없었던 걸로 하자. 여기 있는 김은희 씨와는 결혼하지 않기로 맘먹었다. 라고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옆에 있던 김은희가 먹다가 놀라서 얼굴이 새하얘졌더군요. 아이 불쌍해라. 좀 짠했어요. 정말 안 되어 보이더군요. 그냥 데리고 나가서 둘만 헤어질 것이지. 아까 그 녹음 내용을 듣고는 화가 났나 보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자기가 한 말 그대로 들려준 것 뿐이었으니까요. 순간 김은희가 저를 쳐다봤어요. 내가 뭘? 하고 어깨를 으쓱 했습니다. 그리고 정수 씨가 연혀 말했어요. 미란 씨,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차려주셨는데 아무튼 고마워요. 역시나 미란 씨에게 데리고 왔으니 다행이었네요. 그냥 모르고 지나칠 뻔했어요. 그리고 은희 씨, 그만 먹고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배웅해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김은희는 얼이 빠진 얼굴이었는데 정수 씨가 억지로 이렇게 세워서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황급히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를 제외하고는 남편과 다른 친구들은 영문을 몰라서 그저 하는 대로만 보고 있었어요. 정수 씨는 그날 바로 김은희와 헤어졌습니다. 정수 씨가 김은희에게 그랬다네요. 저는 김은희 씨가 착하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여성인 줄 알았어요. 저에게 했던 그 따뜻함도 바로 거기에서 나온 줄로만 알았는데 제가 착각했었네요. 처음부터 잘못 알고 만났던 만남이니 여기서 헤어져도 무리는 아니네요. 라고 했어요. 저와 제 어머니가 받았던 선물은 최대한 그대로든 돈으로든 돌려드릴게요. 다시는 용건이 아니면 만나지 맙시다. 라고 했는데 그럴 수 없다며 이유가 뭐냐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녹음했던 파일을 들려주었대요. 그러더니 얼굴이 새파래져서 자기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꾸 미란 언니가 화나게 해서 그랬다고 남 탓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정수 씨가 그랬다네요. 미란 씨가 했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네요. 미란 씨가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저를 무척이나 아끼는 미란 씨인데 당신 같은 사람과 인연 맺는 걸 용납이 안 됐겠죠. 그리고 냄새나는 시장바닥을 우리 엄마 보러 다니느라 무던히도 고생했네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시 볼 일 없으니까요. 라고 단호히 말해줬다고 했습니다. 그날 김은희 씨를 보내고 다시 정수 씨가 저희 집에 돌아와서 늘어져 있는 음식들을 안주 삼아 그리고 친구들의 위로를 받으며 밤늦도록 실컷 술을 마셨습니다. 정수 씨가 많이 속상한 듯 해보여서 마음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김은희란 여자와 엮이지 않게 된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수 씨 같은 능력자를 알아보는 아주 좋은 여자를 만날 거라면서 기운내라고 다들 한마디씩 해줬었네요. 성격 좋은 남편과 착하고 오리 있는 그 절친들이 있어서 정수 씨도 김은희와 훌훌 잘 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김은희도 운이 없었네요. 어쩌다 좋은 남자를 만났는데 그 절친이 내 남편이었으니 말입니다. 정수 씨는 김은희와 헤어져서 다행한 일이었지만 김은희에게는 그런 남자를 만나기 쉽진 않을 텐데 나에겐 했던 일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면 엄청 저 때문에 헤어지게 되었다고 억울해하겠죠? 그러나 어쩝니까? 누굴 탓할 필요도 없이 다 자기 잘못인 것을요. 말과 말투와 태도와 표정까지도 거울을 쳐다보며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빨리 장가가고 싶은 정수 씨에게 좋은 여자를 소개시켜주고 싶네요. 모두들 행복하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부탁드려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